모든 수술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왼쪽과 같이 턱이 돌출되고 부종교합이 있는 분이 양악수술을 했어요. 가운데 사진만 봐도 충분히 외모가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욕심을 내서 턱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거나 하면 연조직의 구조들이 좀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턱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교수님, 박경희 씨가 햄버거를 막 잘라서 잘게 드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양악수술을 했다는데 원래 양악수술하면 이렇게 잘 못 씹게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박경일 씨 예전 사진을 보시면 부종교합이 많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술 전부터 치아가 좀 잘 안 맞아서 잘게 자르셔서 식사했던 그런 버릇들이 계속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양악수술은 못 씹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씹으려고 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근데 간혹 수술 부작용으로 정말 밥도 제대로 못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 넘게 턱뼈와 얼굴 구조만 파온 제가 양악수술의 본질을 좀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사실 보통 많은 분들이 양악수술이라고 하면 얼굴을 그냥 작게 만드는 그런 수술로 생각을 하는데 작아지죠. 얼굴이 많이 작아지고요. 어떻게 보면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성형수술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보통은 윗니랑 아랫니가 딱 맞물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치아는 문짝, 치아가 박혀있는 턱뼈는 문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문짝 자체가 살짝 비틀어진 정도는 다듬어서 맞추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치아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짝이 아니라 문틀 자체가 틀어졌다. 그럼 문짝을 아무리 깎아도 문이 안 닫힐 테니 틀 자체를 다시 짜맞춰야 됩니다. 윗턱이랑 아래턱이라는 뼈 자체가 어긋나 있을 때 악이 턱이거든요. 그래서 상악, 하악. 그래서 양악 수술. 그래서 둘 다 자르는 수술이 양악 수술인 거죠. 뼈를 잘라서 제대로 맞물리는 자리로 옮기고 또 단단히 고쳐가는 게 그게 양악 수술입니다. 모든 수술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예뻐지기 위해서만 양악을 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왼쪽과 같이 턱이 돌출되고 부종교합이 있는 분이 양악 수술을 했어요. 가운데 사진만 봐도 충분히 외모가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교합을 제자리로 맞추니 얼굴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된 거죠. 하지만 미용 양악은 받은 환자분의 목적도 분명할 거고 의사도 조금 더 턱뼈를 깎고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데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이 양악 스타일의 차이가 엄청 크지 않아 보이죠. 근데 10년 뒤, 20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피부 탄력이 좋으니까 수술 뒤에도 턱선 위로 피부가 자연스럽게 쫙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서 턱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거나 하면 연조직의 구조들이 좀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턱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남는 살이 나중에는 좀 잘 해결하기가 어렵고 처지게 됩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턱을 과하게 줄였다가 무턱이 되어서 나중에 저 다시 턱뼈 만들고 싶어요 하고 Patient Specific Implant, PSI, 즉 3D 보형물을 넣는 수술 받으러 오시거든요. 결국 20대에 과한 이런 욕심은 40대 내 모습과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적정선을 찾는 상담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양악 수술의 첫사례는 무려 18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의사이자 치과 의사였던 초기 구강암외과 의사 사이먼 헐리헨이 발표한 게 논문에서 최초인데요. 그 첫 환자는 누구였냐면 어릴 때 크게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얼굴이랑 턱에 생겨서 심하게 얼굴이 틀어지게 되는 그런 젊은 여자의 케이스였어요. 이 분은 하악 전방 치조골 분절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의 양악 수술이랑은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가 구강 내로 접근을 해서 하는 BSSO랑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양악 수술의 아버지라는 분은 휴고 오베게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창시자로 이제 양악 수술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이분이 작게 만들려고 양악 수술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전처럼 제대로 밥을 잘 먹고 말하게 하고 또 잘 자게 하려고 턱뼈를 맞추는 그런 수술을 한 거겠죠.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거나 턱뼈의 위치가 어긋난 환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구강암외과에서 발전한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라이벌이어서 그럴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한성형외과 학회보다도 대한구강암외과 학회가 먼저 세워졌고요. 저희 구강암외과 학회에서부터도 계속 양악수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양악 경험이 많고 교정과 협진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다만 전문과마다 수련의 출발점과 접근 방식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강암외과 전문의는 치과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을 총 4년의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치아 교합, 턱관절, 위아래 턱 구조, 구강암면부의 신경, 혈관, 외상, 구강암, 턱 교정 수술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게 됩니다. 특히 교합은 치과대학교에서부터 저희가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강암외과에서는 얼굴의 모양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얼굴과 치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게 턱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어떤 위치가 이제 중심 교합에 있는지 알 수가 있고 턱 관절의 위치가 안정적인 위치인지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위아래 턱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의 기능적 구조로 연결해서 조금 더 딥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치아 교합이나 턱관절, 턱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강암외과 전문의가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강암외과는 치아를 못 깎고 충치치료 이런 거 위주보다는 이제 턱에 생긴 어떤 질환, 치아는 되게 이제 사랑니 같은 거를 많이 다루고요. 이제 뼈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성종양, 악성종양, 그리고 얼굴에 생긴 여러 가지 각종 질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고요. 침샘 관련해서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용수술, 양악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수면무호흡증 수술. 한번 얘기하다 보면 너무 자꾸 얘기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살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양악수술에 대해서 한국과 외국의 관점에 차이가 있나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해외에서는 양악수술을 받으러 성형외과로 가지 않고 치과 계열이 구강암외과로 대부분 갑니다. 또 교정과 의사가 먼저 치아 배열과 교합을 준비를 하면 구강암외과 의사가 턱뼈 수술을 담당하는 식으로 협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의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는 양악 수술을 철저하게 좀 기능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한국이 워낙 이 미용과 이 선두주자여서 미용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많이 가져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유독 미용 수술에만 집중이 됐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 그 무렵 연예인들도 양악수술을 많이 해서 성형하는 이 수술을 많이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양악수술을 했더니 훨씬 갸름해지고 얼굴이 작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양악수술하면 이뻐지는 수술이다, 그렇게 구강암외과보다는 성형외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는 구강암외과 양악 전문 병원들도 점점 생기고 인식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중에게 성형외과라는 곳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성형을 이제 다뤘던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리고 치과는 우리가 아는 치아의 어떤 기능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양악 수술은 기능이 우선이지만 이제 미용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얼굴의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1대 1대1이라는 비율인데 그게 제일 이쁜 얼굴이거든요. 물론 여자는 턱이 좀 더 작기도 하지만 이 비율을 우리가 양악수술을 할 때 갖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악수술을 계획을 할 때 SNA, SNB라는 측면에서 보는 그런 숫자들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가장 심미적인 위치, 그 클래스 1의 위치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면 아름답게 조화가 어울려져 있는 사람이 기능적으로도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턱이 너무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턱이 약할 뿐 아니라 사실 숨 쉬는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가 많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양악 수술 후에 아래턱이 또 제 위치로 나오면 흐릿했던 턱선이 좀 또렷해지고 나와 보이고 입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숨쉬기도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아래턱이 너무 나오신 분들은
흔히 저희가 아는 주걱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은 위아래 앞니가 반대로 물리거나 아랫니가 더 많이 튀어나오거나 치아 끝이 부딪히면서 턱에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인상이 좀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주걱턱이 들어가면서 코턱 라인이 부드럽게 정리가 되고 강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던 인상도 한결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 앞니가 제대로 맞물리니까 음식도 앞니를 잘 끊어 먹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게 너무 편해진다고도 얘기하고요. 주걱턱이야말로 뭐 기능과 외모가 같이 좋아지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한쪽 턱이 반대쪽보다 더 빨리 자라서 턱이 한쪽으로 밀리듯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심한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양악 수술로 틀어진 턱을 좌우 대칭을 맞춰주면 얼굴이 중심선이 바로 서면서 인상이 안정적으로 되고요. 또 씹는 힘도 양쪽으로 고르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악 수술로 좀 부족한 기능을 고치면 외모도 덩달아 이렇게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기능 외모는 밸런스 게임이 아니에요. 둘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저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절대 무시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자신감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화장 안 했던 여자분들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미용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또 환자분과 상담할 때 그 분의 이야기, 고충을 최대한 들으려고 하죠. 저를 만나러 오기까지 다사다난한 분들은 참 많으세요. 근데 그 환자분 중에 외모에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는 더 정밀하게 영상 진단이 들어갑니다. 정밀 엑스레이에 페이스 가이드 같은 영상 진단까지 동원을 하고요. 환자분들이랑 충분히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턱 끝이나 광대, 윤곽 수술, 보형물 삽입까지도 다 같이 설계를 하고요. 기능을 지키면서 건강한 얼굴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건강한 얼굴이란 얼굴 모양과 치아, 턱 교합이 조화를 아주 잘 이루는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준과 이제 그 환자가 원하는 기준에 조화로운 그런 지점을 찾아야 되고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좁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에게 왜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게 위험한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돈 때문에 환자분의 얼굴을 망칠 수 없거든요. 그건 의사로서 또 구강암외과 전문의로서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악수술의 본래 목적은 기능장애를 교정하기 위해 고안된 고난이도 외과 수술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접근을 정말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악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큰 수술이에요. 잘 되면 기능도 외모도 자존감도 다 좋아집니다. 근데 잘못되면 그만큼 평생 후회할 수 있고요. 합병증에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양악 수술은 절대 얼굴 V라인만 만들기 위해서 과한 작은 얼굴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서둘러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병원 간판이나 화려한 것보다는 내 얼굴의 구조와 교합, 턱과 뼈를 제대로 봐주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그렇게 신중하게 다뤄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이열치용 채널 좀 알려주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열정 가득 담아 도움이 될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